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기 전시회에서 북한의 무기 체계를 과시하며 한국을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냐라는 이런 대남 위협적인 발언을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무기 박람회 같은 곳에서 얘기를 한 거여서 의도가 뭔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상 북한이 2023년 12월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실체를 밝힌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한국을 식민 속국이라고 그랬고 이상한 기행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무기 장비 전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한국의 중요한 표적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 표적을 특수 자산을 할당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태껏까지는 지금은 이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공갈 협박을 통해서 추석 민심에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이 있었다.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의도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갖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한미동맹이 자신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 조성한다면서 힘의 균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힘의 균형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힘의 균형 이 얘기를 하면은 언뜻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한미 동맹이 있고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밖에 여태껏 없었는데 핵무기를 이제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것은 억지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동맹 관계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복원했잖아요. 러시아도 핵무기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한국은 핵무기 없잖아요. 미국은 핵무기 가지고 있고 북한도 핵무기가 없어야 중국하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의 균형이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지금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만 핵에 자신들이 가져야 이게 힘의 균형을 이제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억지 논리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북한이 공개한 다양한 종류의 신무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의 KN-23을 개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건 어떤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한 것이 화성 11-마형 얘기를 한 건데 화성 11형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화성 11-가형은 지금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거고요. 화성 11-나형은 KN-24라고 하는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화성 11-다형이 있습니다. 다-2.5, 다-4.5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2.5톤, 4.5톤을 의미하는 거고요. 화성 11-라형, 가나다라 할 때 그래서 전술 탄도미사일인데 이것은 사거리가 한 110km 정도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화성 11-마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의 앞에 탄도 부분을 뭘로 넣느냐 하면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넣거든요. 그래서 KN-23이라고 하는 이스칸데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도 50km 이하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건데 여기다가 다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했으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5 이상이거든요. 이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다가 마지막 목표 지점에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그 요격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는 좀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같이 보셨는데 일각에서는 전시된 무기 중에 일부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가 됐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짚히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화성 지금 11-가형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형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스칸데르 자체가 러시아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11형 자체가 러시아로부터 기술 전수가 이미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화성 11-마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이제 넣은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기술 지원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좀 관심 깊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순항 미사일 네. 이건데 이것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인데 3M-54E 그러니까 3M-54E라고 하는 러시아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순항 미사일은 함정에 대해서 이렇게 타격을 할 수 있는 전략 타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기술 전수를 좀 받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네, 대남 위원 발언과 방위력 과시 북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통령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대화의 길에 동참하라 그러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북한이 남북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이제 계속 얘기하시고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중요한 그 대북 정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북 정책의 3원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 통일 3원칙에 이어서 사실상 END 구상이라고 하는 걸 밝혔잖아요. 상호 교류하고 그리고 정상화하고 그리고 비핵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구상을 이제 계속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무기 전시회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의 중요 표적에 대해서 특수자산을 할당함으로써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금명간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남북 간에 이런 대화를 위한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원칙 하에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몇 번이나 밝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는 10일입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신형 ICBM이 공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신형 ICBM이 공개될 수도 있고요. 신형 ICBM을 먼저 발사할 수도 있다라고 발사할 생각을 수도 해요. 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9월 8일 날 김정은이가 탄소 섬유 복합 재료 고체 엔진 분출 시험을 이제 참관을 했거든요. 이것은 화성 18형 정도가 140톤 포스의 추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참관 거기에는 화성 20형에도 사용을 하고 화성 19형에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200톤 포스의 그런 추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무려 그 추력이 한 4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9월 8일 날 참관했을 때 뭐라고 북한에서 얘기했느냐 하면은 9번째 시험 분출 시험이자 시험이라고 했고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정은이 참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면 이제 곧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이렇다라고 봐요. 우선 10월 10일이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잖아요. 오늘이 6일이니까 이제 며칠이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당 창건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전 축포로서 이렇게 화성 20형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일 그때 발사를 못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10월 10일 날 당 창건 기념일에 화성 20형을 이렇게 열병식 할 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이 이제 신형 ICBM 발사, 시험 발사까지 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에이펙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 이틀 전 오는 29일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측이 방한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미국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이렇게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한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이제는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상당히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경력이 중요한데 전례가 2019년도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개최된 G20 정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잖아요. 사실상 2019년도 6월 달이면은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서너 달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코가 쑥 빠져 있고 절대로 이제 트럼프를 안 만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 있어서 만나자고 얘기하니까 스스럼 없이 나와서 만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19일 날 와서 당일치기가 될지 1박 2일이 될지 2박 3일이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저렇게 저는 표현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와가지고서는 아마 G20 우리의 APEC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그 깜짝 회동도 가능성이 있다. 또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봐요. 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하루 전날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낸 북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